하여튼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었다. 이제 그런 내용을 강의를 했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운국 제한명 선생님께서 요 해설을 전체를 다 하셨는데 내가 볼 때 동양 삼국에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우리나라 이분밖에 안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큰 글자만 사마천이 쓴 거고 나머지는 후대에다 그렇게 주석을 붙인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헌은지시, 신농시 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 큰 글씨는 사마천이 기록한 거고 이거는 나중에 주석을 해설을 붙인 거다. 자, 원문은 생략하고요. 제가 여기 토시를 달아놓은 것은 혹시 모르는 글자가 나오면 찾으려면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아래 한글에 가서 제가 자동 한자 변환을 시켜서 제가 서비스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자기 학자적인 어떤 그런 건의, 뭐 양심 이런 것 때문에 토시를 잘 안 달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역사는 누구나 다 연구를 하고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토시를 달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헌은 때에 신농 세대가 쇠퇴해지자 제후들이 서로 침략하고 쳐들어가 백성들을 잔혹하게 학대하였으나 신농씨가 칠 수 없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황제 헌은과 신농씨 사이에는 이 연대가 700년이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농씨는 신농씨를 얘기하는 영제 신농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연제 신농씨 가문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8세 배달국 안보련 한웅 때 기원전 3240년 한웅 때 신하였던 소전이 섬서성 강수가에 군사 감독을 보냈는데 그때 따라간 아들이 염제신농이다. 강수가의 온갖 약초를 맛보고 동양의학의 시주가 되었는데 중국 민족이 사망오제의 두 번째로 차용해 갔다. 소전의 530여 년 뒤 후손이 황제 헌은이다. 한 600년 정도 뒤에 530여 년 뒤 14세 자오지 한웅 일명 치유 한웅 때 산동성 수구에서 태어난 소전의 500여 년 후손이자 제후의 아들이었던 소전부락의 제후의 아들이었던 황제 헌은이 영모를 도모하다 치유 한웅에게 사로잡혀 군신의 맹세를 하고 섬서성 장안으로 유복을 가서 한족의 시조가 됐는데 사망오제의 세 번째 시조로 차용을 했어요. 그래서 요 지도가 아이고 뒤로 내놨구나. 요 지도가 산동성 동평의 청구국을 치유 한웅이 이루고 있을 때 요 수구에서 태어난 소전부락의 먼 후손 500여 년 후손 헌은이 치유 한웅께 반기를 들자 70여 해의 전쟁을 통해서 탕록에서 사로잡아 장안유역의 유배를 보내니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황릉에 묻혀서 한족의 시조가 됐다. 이게 이제 중국 오제 봉기의 제일 핵심 내용입니다. 탕록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쪽인지 서조 쪽인지 이 산서정 남쪽인지 이론 이설이 있다는 것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한웅이 나타날 이 시기는 치유 한웅이 배달국 14세 한웅으로 2707년에 제위에 오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700년 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회에서 황보밀이 말하기를 포이씨가 죽고 바꿔 불러 신농씨로 만들어 연재가 되었다.
방고가 이르길 백성들을 가르쳐 농사를 짓게 됐기 때문에 신농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중국에서 얘기하는 염제신농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대부분이 다. 이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요거를 설명을 듣고 오제 공기를 보면은 그게 눈에 한눈에 싹 다 들어옵니다. 응? 염제 신농은 배달국 8세 안부련 한웅 때 신하였던 서우전의 아들이다. 그 연도로 따지면은 3000 여기 보면은 3200년대 역사를 얘기하고 있다. 안부령 한웅께서 소전을 강수가에 군사 감독을 보냈는데 이 강수가 바로 여기 염제 이게 중국 원시 사회 불학 분포도에 보면은 염제라고 해놓고 여기 강수라고 이렇게 써놨죠. 요게 지금 이렇게 항아가 이렇게 꼬부러져서 아래만으로 빠지는 바로 서안 좌측에 있는 위수로 들어가는 한 강줄기를 얘기합니다. 우측에서 보면은 바로 요 강줄기를 얘기합니다. 염제신농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강수가에 군사 감독을 보낸 소전의 아들이다. 이때 아버지를 따라간 신농이 주변 온갖 약초를 맛보고 동양의학의 시조가 되었다. 중국의 사망 중 두 번째 즉 염제신농이 배달국 신하의 아들이라는 얘기다. 중국 민족이 사망 오제를 분가해 우리에게서 동의해서 분가해 나간 작은 집 족보를 만들기 위해서 동의의 유명 인사를 가져다가 짜 맞춘 역사책이 바로 중국의 오제 공기인 것 같다. 이걸로 보면 틀림없습니다. 태호 복희씨는 배달국 5세 태호의 한웅의 12번째 아들입니다. 사망의 첫 번째니까. 염제신농은 배달국 8세 안부련 한웅씨 신하 소전의 아들. 헌어는 소전의 먼 500년 후속. 저들의 역사가 우리 방제 역사임을 이걸로 봐도 스스로 밝혀지고 있고 서한 유역에 있는 수백 개의 피라미드 무덤의 주인들이 밝혀지는 그때 배달국의 역사도 밝혀질 거다. 그래서 이렇게 솥불을 이렇게 하고 있는 물솥불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염제신농 씨는 강숙성 천수 위천년에서 태어나 지금의 섬서성 보계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여기 보면은 기사는 요게 강수거든요. 강수 이게 위수고 섬서성 옆에 천수시에서 태어나 주로 여기서 살다가 이 강수가에 주로 활동을 해서 성을 강씨라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산에서 발원하는 강수가에 살았다 하여 성이 강씨라고도 한다. 후에 강토공이 그의 후손이다. 보계 상량산에 염제령이 있다. 여기 보시면은 바로 요 지역을 얘기합니다. 염제신농의 주 활동 무대는 바로 여기. 우측에 보면은 바로 여기. 여기가 염제신농의 주 활동 무대입니다. 배달국 8세 안부련 한웅 때 부도의 중심지가 서안유역에 보면 요 종남산이라고 있거든요. 태백산 바로 옆에 종남산으로 부도가 이전돼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종남산이 도교의 가장 오래된 성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동상을 세워놨어요. 위치로 보면은 바로 요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섬서성 보계에 있는 염제령 그러면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뭘 들고 있지? 약초겠지. 근데 왕자 근육이 탁 있으신데 건강하다니. 항상 섣불투구 치유투구하고 좀 비슷한. 그래서 최근에 왕세가 쇠약해지고 신농씨 후대 자손의 도덕도 시들어지고
천박해졌다는 말인데 봐요. 신농시의 후대 사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신농과 황제하고는 헌헌하고는 530년 시차가 있다. 염제 자신을 지칭한 것은 아니다. 바로 방고가 계책을 함께 세웠다는 말이다. 황보밀이 유망임금이 맞다고 설명을 했다. 정의의 제왕세기에 이르기를 신농시족은 강시성이고 어머니를 임사라고 불렀다. 왜 강시성인지 이제 설명이 됐죠. 강숫가에 살아서 강시성이 됐는데 강태공이 바로 그 성씨를 이어받은 후손이다. 유교시족 딸로 등용하여 비가 되었는데 화양에 놀러가 신기한 용의 머리가 있는 것을 보고 감흥하여 염제를 낳았다. 그러면은 염제가 있었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죠. 여기. 태어난 게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소머리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강소에서 자라나고 성덕이 있어 화덕의 왕이라 염제라고 불렀다. 이제 강소가 어딘지 아시겠죠? 처음 도읍지는 진이고 다시 노땅으로 옮겼다. 요 지역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요 지역에. 또 이렇게 개배시 혹은 연산시 다시 열산시라고도 했다. 괄지지에는 여산이 수연 북쪽 백리에 있고 산 동쪽에 석굴이 있다고 일렀다. 옛날에 신농시가 여양에서 태어나 열산시라 말했으며 춘추 때 여국이라고 말했다. 바로 요 지역을 얘기합니다. 드디어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제후 상침벌 이렇게 나오죠. 드디어 치유한웅이 등장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한당고기에 등장하는 치유, 태백일사에 등장하는 치유, 그 다음에 각종 사서에 등장하는 치유의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면은 한등곡에 나오는 배달국 14세 치유한웅의 얘기가 신화가 아닌 실존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사마천이 사기 오제 봉기에다 기록을 해놨다는 얘기죠.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후들이 서로 침략하고 쳐들어가 백성들을 잔악하게 학대하였으나 신농시가 칠 수가 없었다. 신농시 후손들 그리하여 헌헌이 비로소 방패와 창을 써서 저공을 하지 않으면 정벌을 하였다. 헌헌이 세력을 넓혀가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방패와 창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제후들이 아련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는 것을 정벌 한다는 것으로 원본에는 아마 요 정자를 쓰고 정을 바로로 해석하였다. 제후들이 바로 하지 않는 자를 친다는 말이다. 자, 여기 이제 여기 제후, 함내, 빈종 이렇게 나오죠. 제후들이 모두와 빈객을 따랐지만 이 치유, 채, 위폭, 망명벌 제후들이 모두와 빈객을 따랐지만 치유한웅이 아주 포악하여 칠 수가 없었다. 우리 민족사상 내용하고 보면 이게 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왜? 헌헌은 치유한웅이 산동성에다가 청고국을 이루고 배달국 14세 한웅으로 기원전 2707년에 등극을 하셨을 때 제후국의 소전국의 제후의 아들이 바로 헌헌이에요. 집회에서 설명을 해요. 치유고 천자 돼 있죠? 치유고 천자. 집회에서 음소가 이르기를 치유는 옛날에 천자라고 했다. 배달국 14세 한웅. 천자는 뭡니까? 하늘의 아들이죠. 우리가 북극성에서 전기를 받아서 독도 7성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천손민족이죠. 그게 뭡니까? 아들이야. 바로 아들이란 천자사상. 이것을 사기 봉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찬이 말하기를
공자 삼조기에 치우는 서인이며 탐욕자라고 일렀다. 왜? 헌원보다 높은 직위에 있었던 천자였습니다. 이게 묘족들이 건립한 이게 치유하는 동상입니다. 그리고 요 화원현에서 이렇게 했어요. 묘족들이 많이 사는 무의산맥에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요 산동성 지금 이 동평군 수장현에 치유하는 무덤이 지금 발굴이 돼서 복원이 돼 있어요. 헌원은 바로 여기서 태어났어요. 80 서구에서 태어난 헌원이 반기를 들어 군사를 일으키니 치우께서 81명의 부장을 소집하여 헌원을 치니 70여 해의 전쟁에 패하여 쫓겨다니다가 탕록에서 사로잡혀 군신의 맹세를 하고 장안유역으로 유배를 보내니 그토록 원하던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황릉에 묻혀 죽어 한족의 시조가 되었다. 이게 지금 치유하는가 황제 헌원의 4700년 전에 있었던 서글픈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배달국 14대 한웅이 헌원을 징벌한 걸로 되어 있고 요 치유와 전쟁했던 내용만 쏙 빼가지고 오제 봉기의 사마천이 기록을 하면서 헌원을 자기들의 단일시조로 내세우기 위해 연마을에 있었던 배달국 치유한웅의 역사를 대입법으로 등장을 시켜서 헌원이 실제한 역사라는 것을 오제봉기에다 기록합니다. 근데 배달국 치유한웅의 역사를 뒤집어서 패배 역사로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우리 민족 사사가 없었다면은 묻힐 뻔했죠. 그래서 세간에 살펴보면 기록에 이르기를 제후들이 서로 침략하고 전벌하였다고 하는데 치유가 가장 포악하였다. 본래 치유는 천자가 아니다. 후대에 주석다는 사람들도 뭐 맞다 틀리다. 응? 또 관자가 이르길 치유가 노산의 세대를 거두어 5가지 병기를 만들었다. 서인이 아님이 분명하다. 아마도 제후의 호라 혹도 있다. 또 어떤 놈은 천자라고 됐다. 어떤 놈은 제후라고도 하고. 유향의 별록에 말하기를 공자가 노나라 애공을 보고 정치를 물었다. 연이은 3조에서 물러나고 이 기록을 만들었기 때문에 3조라고 불렀다. 모두 7편인데 대대력이 함께 들어있다. 지금 이 주석을 보고 병편을 썼다. 여기 있는 내용을 보고 그걸 기록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정의에 이게 우리 민족 사서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영어 하도에서 말하기를 한제가 삭정했다. 치우 형제가 81명이었는데 몸은 진성 같은데 사람의 말을 하고 구리 머리와 쇠로 된 이마에 이게 동두철학입니다. 뒤에 저 치우 가면 저 있죠. 구리 머리와 쇠로 된 이마에 모래를 먹으며 그래서 그냥 뭐 치유한웅이 뭐 기마 이렇게 말을 타고 가면서 우리가 기마 민족이 갈 때 양식으로 하는 게 이게 이 미숫가루하고 그 포거든요. 육포. 그 다음에 그 백설기 말린 거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모래를 먹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하여튼 미숫가루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그 중국에 사마천 이거 해설서를 이렇게 내놓은 학자들이 내놓은 거 보면 모래를 먹었다니까 치우는 뭐 악어다 이렇게 설명을 해본 적도 있고 그래요. 배달국 14대 한웅이다. 장도 극 대노의 병기를 만들어 천하의 그 위력을 떨치면서 무도하게 주사를 하였으며 인자함이 없었다. 아니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사마천의 사기봉기 주석에 이런 글이 남아있겠냐고. 누가 추가되는 역사냐 이거야. 말도 안 되죠. 만민이 황제로 하여금 천하의 일을 집행하기를 바랐다. 황제는 임의로서 치유를 저지할 수 없어. 이거 봐. 인간의 힘으로 치유를 저지할 수 없어. 마침내 하늘을 보며 탄식하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늘이 황제의 병고 신부인 신통한 부적을 주어 치오를 제압 굴복케 하고 황제는 병권을 장악하고 팔방을 제압하였다. 81명의 부장들이 그냥 헌원을 사로잡아가지고 군신의 명세를 했어요. 치오가 죽은 후 온 세상이 다시 요란하자. 그러니까 헌원이 치오를 죽였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런데 왜 죽은 후에 온 세상이 다시 요란하자? 황제가 드디어 치오의 형상을 그려서 천하의 위엄을 떨치므로, 아니 헌원이 유명한 헌원의 형상을 그려야지 치오의 형상을 왜 그리냐? 천하가 치오가 죽지 않았다고 말했다. 팔방의 모든 나라가 순종하였다. 이 앞뒤가 안 맞죠? 사내경에 황제가 응령을 시켜 치오를 공격하게 하니 치오는 풍백우사에게 따르도록 청하여 큰 비바람이 쳤다. 이 또 잘 보세요. 황제가 또다시 하늘에서 내려온 천녀에게 말하기를 발한테, 그래서 한발이라 그러는 거야. 발한테 비를 그치게 함으로써 비가 멈추고 끝내 치오를 죽여버렸다고 일렀다. 공항국이 구리국의 임금 호가 치오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기 나타나 있는 이 헌원과 황제 헌원과 치오 한홍의 전쟁의 역사를 우리의 민족 사상인 한당국에서는 너무나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뭐 전쟁 어떻게 해서 어떻게 헌원을 응징을 하고, 헌원이 매일 밤 베개도 못 펴고 자고 경비병을 세워놓고 도망가는 그 과정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치유하는 특강을 제가 한번 할 겁니다. 그때 자료를 모조리 다 공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달국 14세 치유 한홍에 또는 좌우지 한홍이라고 얘기해요. 기원전 2707년에 하남성 진료에서 등극한 치유 한홍의 역사가 바로 사마천이 사기 봉기에서 정빙을 해주고 있다. 그것은 뭐냐? 실존한 역사다. 당군 왕금으로부터 약 370여 년 전 선조가 바로 우리 배달국 14세 치유한홍. 당군이 신하라고 하는데 치유한홍의 역사가 실제한 역사로 사마천이 정비강 이상 그 후대에 나와 있는 47대 당군들 2096년의 역사가 어떻게 신화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배달국과 고조선의 역사를 하루빨리 정립을 시켜서 우리 역사가 완벽하게 복원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여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